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차기는 여권 대통령보다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겠습니다. 차기는 야권 대통령보다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차기는 좌파 대통령보다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차기는 우파 대통령보다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국론을 통일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다시 독립운동해야 한다. 다시 독립운동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술국치라고도 하고 한일 합방이라고도 하는 역사적인 슬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경술국치라는 말은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 그러고, 그동안 우리가 국사 배울 때는 한일 합방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1919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한 사실 치욕적인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에게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날이에요. 1910년 8월 29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비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독립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일본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번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기적적인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냐고 강보고 노래를 부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흙 다시 한번 만져보자, 흙 다시 한번 만져보자, 잃어버렸던 땅 흙 다시 한번 만져보자. 그래 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그때 그래 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당밖에 모르고 이것만 챙기고 이념의 소용돌이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자니 우니 그리고 자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큰 문제인 이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인 좌우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은 되었는데 우리 앞에는 더 큰 장애물인 바로 이념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소련이 중심한 공산주의, 북한이 소련이 그 당시 점령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좌파 우파가 된 거예요. 좌파 우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우리 한 민족인데 그냥 좌파 우파가 된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단 국가에서 좌우 대립으로 이 문제를 쉽게 알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일되면 6.25보다 더 큰 내전을 겪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남한의 좌파와
또 북한 또 공산당과 합쳐가지고 한패가 되고, 이거 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좌우 대립 때문에 여러분 10월 대구 폭동 사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좀 설명했습니다마는요, 그 대구 폭동 사건이 아무쪼록 대구만 아니라 그 근처로 번져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그때에 박상학 씨라고 박정희 대통령 친형이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좌우 대립 때문에 제주 4.3 사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같이 나눠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것이 좌파가 되고, 그랬던 것이 또 토벌이 되고, 빌어먹을 것이 바로 이념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 가장 빌어먹을 것이 한 나라에서 이념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게 빌어먹을 짓거리입니다. 빌어먹을 짓거리예요.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있어요. 또는 그 일 때문에 좌우 대립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지창소라는 자익된 군인이 있었는데 상사지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자익이 됐어요. 거의 다 자익이 됐다고요. 그 당시에 그 지창수가 반란을 일으켜서요, 여수중앙 노타리에서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 하면서 북한기 걸어놓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 경찰들, 예수님 민상, 그래서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도 자익한테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냐? 미압제비라는 것 때문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우리 동네 밑에 가면 정자나무가 큰 정이 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어르신들하고 다 그거와 잠을 자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이야기를 잠이 안 오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몇 번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자익들이 들어와서 피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에 자익들이 와서. 그리고 와서 이제 다시 또 정부군이 들어와서 토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자익 되신 분들은 정부군 토벌만 이야기해. 자익들이 그 당시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은 뭐가 하여튼 말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대립이 팽배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총하가 무엇이냐? 6.25 민족 동란입니다. 6.25. 6.25도요,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지만은, 원래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노당이죠. 남한공산당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한은 다 지금 민민공화국 됐으니까 쳐들어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6.25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대가를 그렇게 치렀는데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아직도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좌우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랬죠.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살리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념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모든 전반에 그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판도 이념 따라 결정되고,
교육도 이념 따라 결정되고 아무쪼록 진급이고 정치고 이념 따라 결정돼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 년 아니면 끝날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정직 정치로 체인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여야 관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여야입니까? 좌파 우파 투쟁 장소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야가 잘 의논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여야입니까? 좌파 우파라고요.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이거이 뭔 일입니까 이것이. 이거이 뭔 일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일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고 가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내전을 겪고 있어요. 총만 안 들었지 지금 흉악한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할 큰바위 얼굴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시대적인 영웅 정직 정치할 사람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의 좌파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자에게서 나오면. 또 우파 대통령이 돼도 안 돼. 또 이제 싸워. 여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안 돼. 또 싸워야 돼. 야당의 대통령이 안 돼. 또 싸워야 돼. 어떤 단체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 또 싸워야 돼. 세력에서 나오면 안 되고 다윗처럼 성경의 다윗처럼 한마디로 비제도권에서 그저 장애에서 다윗이 홀로 단신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홀로 단신으로 이념 문제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왕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윗. 뭐라고요? 다윗. 우리나라 지금 끝으로 볼 때는 평화하는 것 같지만은 이기 중에 이깁니다. 풍견등화입니다.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국론이 통일되지 않냐고 편가르기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저 목회 그만둔 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그 쓸데없는 소리 좀 말아요. 알도 모르면서 그냥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가 방송합니다. 제가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어 한줄 아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도 반드시 풀어야 우리나라 살 수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아무쪼록 해결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 민족 희망이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도 풀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상태에서는 1000년이 가도 못 풀어요. 더 꼬여. 왜냐? 좌우 대립으로 있기 때문에. 자, 야당이 다시 지금 정권 재창출해서 정권 잡아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난리 날 겁니다. 기절해 기절. 지금 또 계속 현 체제가 여당이죠. 계속 간다 그러면 우파 사람들은 또 기절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는 안중이 없고 서로 번갈아 가며 집권하면서 피 터지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양대 세력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발전을 놔두고 털어먹고 싶은 대로 다 털어먹고 끝나요.
헤쳐먹고 싶은 대로 다 헤쳐먹고 끝나. 이왕 간신히 됐으니까 누가 정돈해도 이거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나라 거들내 먹고 싶은 대로 다 거들내고 자기 정부 끝내려 그래요. 국민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 문제를 제가 그랬죠. 누가 풀어도 풀어야 되고 누가 해결해도 해야 되고 누가 정돈해도 정돈해야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무서운 이념의 프레임에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무서운 이념의 포로 이념의 식민지가 돼 있어요. 이제는 정직 정치로 다시 독립운동해야 돼. 다시 독립운동. 정직 정치로 다시 독립운동. 이제는 공의의 정치로 다시 독립운동해야 돼. 다시. 이제는 공평한 정치로 다시 독립운동 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이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념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념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그랬죠. 현재 여야 상태에서는 풀어봤자 안 돼요. 현재 어떤 당의 힘으로 풀어봤자 안 돼. 어떤 단체 힘으로 풀어봤자 안 돼요. 자기는 좌우 장벽을 넘고 정치 지형을 뛰어넘을 정직 정치할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정직 정치할 민족의 영웅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비제도권에서 나와서 정직 정치를 다시 독립하듯 해야 돼요. 비제도권에서 다시 독립을 해야 돼. 운동을. 자기는 정치장애에서 나와서 정직 정치를 다시 독립운동하지 해야 돼.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정직 정치를 다시 독립운동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한민족의 구원 투수가 혜성같이 나와서 이제 구해전 말로 정직 정치 말루를 잘 쳐서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언젠가는 또 민족의 비극을 겪게 될 겁니다. 내전을 겪게 되고. 저는 몸서리 칩니다. 몸서리 쳐요. 여순 반란 사건의 말을 들으면 기겁합니다. 기겁해.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념 때문에 정체성도 잃어버렸어. 그냥 자냐 우냐 이거 중요해. 아닌데 우리나라 정체성이 바로 홍익사상의 정직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사실은 사명의 국가고 미래의 세계를 주도할 국가예요. 보세요. 대통령만 잘 뽑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잘 삽니다. 저 눈을 빼고 보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수없이 응답을 받아요. 저 기도 힘먹기 아닙니까? 저는 애언사를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달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봐서 청와대 편지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 구속된다고 제가 그때 편지를 보내서 박지원 씨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할 때에 내한테로 보냈더라고요.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저렇게 지금 될 것을 저는 먼저 기도 가운데 알았어요. 제가 뭐 똑똑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차세대의 전 세계를 선도할 국가예요. 지금 세계사의 중심권이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제요 한국 시대가 올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중국은 점점 나라가 나눠지고 쇠약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도요, 중국만 죽느냐 미국도 약해져요. 앞으로 보세요. 일본은 지금 간달간달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는 가스나 석유를 팔아먹고 사는, 또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 지금 러시아는 그동안의 군비 증강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중국이 살 길을 전혀 알아요. 저는 미국이 살 길도 전혀 알아요. 저는 일본이 어떻게 사는 것도 저는 앞으로 이제 방송할 겁니다. 옛날에 중국 것은 제가 방송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살 길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살 길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한반도 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중심 국가고, 어떤 사람이 그대로 세계 자궁 국가라고, 자궁 국가, 세계 사명 국가입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살릴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책임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없으면요 세계가 안 될 때가 왔어요. 지금도요 미국도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 중국도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 지금 지정학적으로 일본도 우리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참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거 이럴 수 있지만은요, 앞으로 보세요. 모든 길은 노마로가 아니라 모든 길은 대한민국으로 통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세워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듣고만 나하고 뭐 상관이 있겠냐, 그 새끼가 방송하는데, 아니, 당신의 일이야. 다 당신의 일. 알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어리석은 국민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상해 임시정부 때보다 100배나 중요하고요, 3.1 운동 때보다 1000배가 중요한 때에 지금 우리 민족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정직 정치로 뭉쳐야 되고, 우리가 살 길은 정직 정치로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살 길은 정직 정치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독립운동을 촐칼로 하는 때가 아니고 비밀 결사대로 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심을 얻어야 돼. 인심. 인정을 받아야 돼. 홍익사상엔 정직 정치입니다. 오직 홍익사상엔 정직 정치가 답이고 묘안이고 묘책이고 해결책입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밀고 나갈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승부를 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치고 나갈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정면 돌파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쇼부를 걸, 생명을 걸 대통령을 뽑아야 했어요. 자기는 정직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을 뽑아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이제 우리나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서 같이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이제 구호를 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정기로 다시 독립운동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뭉치자! 하나 되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